독립형에는 패턴 템플릿으로 공부합니다. 쓸 내용을 전개하는 힘을 갖기 위해 템플릿을 암기합니다. 패턴이 있으면 템플릿 암기가 쉽고 그만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쉽고 주제에 따라 억지스럽지 않게 변형과 적용도 쉽습니다. 어느 정도 연습을 한 후에는 본인이 원하는 이야기를 전개하는 힘도 생깁니다. 논리적 흐름으로 글을 전개하는 힘이 생깁니다. 본론 통암기로 시작하긴 하지만 주제에 따라 변경해야 하는 부분을 바꾸어 연습하기가 쉬워서 조금만 잘 연습하면 적용과 확장이 잘 됩니다. 템플릿에 나오는 표현들을 통암기해서 글을 명확하고 자연스럽게 만듭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브레인스토밍 하는 연습을 하는데요. 브레인스토밍 없이 대충 글을 작성하면 글이 억지스러워지거나 더 적절한 템플릿이 A라면 B로 잘못 선택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유사히 라이팅 점수 경향이 양극화되고 있는 거 아세요? 예를 들면 30점 만점인데 한 번은 29점, 다음 시험에는 19점 이런 식인 거죠. 19가 아닌 29를 받으려면 충분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더 적절한 템플릿을 선택하고 브레인스토밍을 한 거를 살려서 억지스럽지 않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의 중요성은 다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템플릿을 응용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에세이 구조와 채점 기준을 어떻게 반영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학생들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기본 설명과 템플릿 설명을 자세히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일단 본론을 통암기하게 합니다. 주제에 따라 패턴 에세이가 어떻게 변형될 수 있는지 연습합니다. 한번 확 외운 것을 조금씩 놓으면서 결국 자기 글처럼 쓰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신기하게 글이 쭉쭉 써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단순 암기가 아니기 때문에 패턴 템플릿으로 공부하다 보면 결국 자기가 쓰고 싶은 내용으로 패턴에 맞게 글을 전개해 나갈 수 있습니다. 통합형에서는요, 노트 테이킹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에 적응하는 연습을 합니다. 저는 듣기 노트 테이킹을 위해 읽기 노트 테이킹을 강조하는 편입니다. 애초에 읽기 노트 테이킹을 할 때부터 듣기 노트 테이킹을 예측하게 하는 것이죠. 이 연습을 하면 듣기 몇 개의 단어만 듣고도 예측하는 힘이 생깁니다. 즉 많은 학생들이 들어야 하는 단어를 듣고 필기는 했는데 읽기와 무슨 관계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듣기를 들을 때 읽기 내용을 되새김질하면서 듣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을 수업 시간에 같이 연습을 합니다. 통합형은 글을 장황하게 쓰면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실제로 2, 3년 이상 외국에서 공부한 학생들 중 통합형 페어나 심지어 리미트를 받은 경우 이런 경우인데요. 짧고 간결하게 쓰는 연습이 필요하죠. 또한 그냥 사실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명확하게 나타내 주어야 하고 이에 해당하는 표현들을 정확하게 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이는 통합형 필수 표현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합니다.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 중 통합형 만점이 잘 안 나오는 경우는 끝까지 설명하지 않고 나열식으로 전개하는 경우인데요. 이를 보완해서도 팁 같은 것들을 수업 시간에 소개합니다. 에세이를 적절한 내용으로 전개했는지, 채점자가 이해하기 쉬운 설명으로 작성했는지, 오프 토픽인지 아닌지 여부를 첨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채점 기준에 맞춘 첨삭으로 예상 점수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도 효과적인 공부를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든 첨삭 과제는 3일 안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빠른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템플릿을 쓴다는 것은 어느 정도 답변의 틀을 만들어 놓은 다음 그것을 암기하여 주제에 적절히 적용해서 에세이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라이팅의 경우 문장의 표현력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면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템플릿 암기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라이팅 같은 경우는 1, 2년 전에 했던 단순 템플릿 암기로는 고득점이 힘들어졌습니다. 제대로 주제를 다루지 못했다가는 최하점인 오프 토픽으로 리미트들을 받기 십상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템플릿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왜냐하면 템플릿 없이 공부하면 인풋이 없으므로 영원히 제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의견을 잘 담을 수 있는 템플릿이어야 합니다. 그 그릇을 만들기 위해 저의 경우도 실제로 1000편 이상의 에세이도 써보고 그 결과 꼭 익혀야 하는 구조와 표현들을 최소한으로 뽑아 부교재로 만들고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템플릿 몇 개 외웠는데 몇 개 주제만 써먹고 활용이 안 되는 템플릿은 여러분을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닮을 수 있는 글로 발전시킬 수 있는 템플릿,
그래서 억지스럽지 않게 글을 전개하는 힘이 생기고 실제로 글이 신기하게 술술 써지는 템플릿 궁금하지 않으세요? 해커스에서 토플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해커스 템플릿은 토플만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해커 선생님들이 만들기 때문에 다른 템플릿과는 절대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해커 선생님들은 최신 토플 시험 경향을 꿰뚫고 수많은 토픽을 분석하고 그 토픽들에 맞게 템플릿을 만들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엄청난 열정을 쏟습니다. 템플릿이지만 제대로 라이팅 실력을 발전시켜 줄 수 있는 템플릿을 제작하는 것은 해커스 선생님들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단순 자료 누적이 아니라 최신 문제와 경향에 맞게 자료를 끊임없이 업데이트하므로 지금 시험에서 필요한 정보와 전략들을 가장 업데이트된 버전으로 해커스에서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지금 토플 공부해야 되나 싶으면 합니다. 다른 곳에서 준비해도 되나 싶으면 하지 마시고 해커스에서 하셔야 단기간에 점수가 나옵니다. 토플 공부하다 보면 점수가 한 번에 오르는 경우도 있고 총점 불변의 법칙이라고 해서 4개의 영역이 번갈아 가면서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현상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점수가 쑥 올라가 공부가 끝나기도 합니다. 공부하는 과정은 조금씩 다르고 힘들어도 그 결과물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기회와 보람을 줄 것입니다. 또한 공부 자체가 여러분의 유학 생활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토플을 끝내고 유학을 간 많은 학생들이 토플 공부할 때 배운 구조나 표현들이 막상 학교 에세이를 쓸 때 꽤 도움이 되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요. 해커스에서 보내는 시간은 단순히 토플 점수를 내는 것 이외에 영어를 사용하는 능력도 함께 길러지는 소중한 시간인 거죠. 어쩌면 여러분 인생에서 유일하게 영어를 제대로 공부하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확실한 해커스에서 토플 점수 멋지게 쪽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